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생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공을 총 3번을 바꿨는데요. 이 전공 3번을 바꾸면서 왜 바꾸게 되었는지, 어떤 전공에서 어떤 전공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바꿈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맞는지, 아니면 또 바꿔야 하는데 뭘로 바꿀지 모르겠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또는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하기는 조금 미련이 남을 때 저의 영상 같이 보면서 이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었어요. 사회학이라 하면 사회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 안에도 갈래가 정말 많아요. 그냥 과목 앞에 예를 들어서 경제를 붙이면 경제사회학이 되는 거고요. 노동을 붙이면 노동사회학이 되는 거고요. 교육을 붙이면 교육사회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you name it 이런 식으로 아무 분야든 다 사회학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왜 바꿨느냐? 사회학은 아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들을 얘기해보자면 콩트라고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회학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있고요. 에밀 더캠이라고 해서 에밀 디르켐이죠.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이런 특징이 보일 때 요런 유형으로 자살을 하더라 라고 연구를 해서 되게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회학자도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회학자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라고 하면은 막 여기 한국에선 되게 조심히 말해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두 갈래로 싸우는 사회 구조를 생각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불평등하지 않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은 유토피아인데 이게 나중에 점점 공부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되고 다른 해석에 의해서 지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의 아주 초기 단계의 이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대응할 만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요 사상이잖아요. 하나의 민주주의도 사상이고 자본주의도 사상인데 이 사상을 대응할 만한 사상이 현재로서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게 제일 큰 갈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균형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항상 공부하는 와중에 제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는 것들을 좋아해서 클럽 활동이나 인턴십 같은 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브로드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학으로 졸업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많이 생각한다고 해요. 이 사회학을 배움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커지는데 저는 처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세상을 나만의 렌즈로 바라보고 나만의 해석을 해낼 수 있고 사람들이 A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듣고 앵무새처럼 A가 저렇대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가 왜 저렇지? 사람들은 왜 A가 저렇다고 얘기하지? 그에 대한 배경이 뭐지? 과연 이게 사실일까? 언론이 요즘은 워낙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기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회학이 워낙 브로드하니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맞아요. 아주 유용하고 처음에 학부생이 배우기 정말 좋은 과목이에요. 과목 자체도 재밌고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냥 글로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깊은 성찰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회과학 학문이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재밌게 수업 시간에 또 에너지 좋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요만큼 또 재밌는 수업들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사회학에서 처음에 조금 더 세분화된 나의 관심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정치외교 쪽을 공부를 했어요. 정치외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캠페인에도 인턴십을 할 기회가 생겼고요. 또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리서치를 하게 되는 인턴십 기회도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갈래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빠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정치 외교는 이제
철학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배워요. 우리 공대를 가면은 수학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듯이 정치는 철학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이 각 국제 기구들이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건지, 우리가 크게 정치를 바라볼 때 여러 프레임이 있는데, 이 여러 프레임들 각각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기원됐는지, 이런 아주 큰 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재밌고 유용해요. 생각할 때, 아, 저거는 저 철학자, 저 사상 갈래에서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에서도 스틸 아직 유용하게 쓰이고 똑같이 그 프레임, 큰 프레임 그 틀은 바뀌지가 않아서 정치 공부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정치 캠페인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도와드렸던 후보자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 후보자 한 명의 정치의 그 공약들을 지키게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에 당선이 안 됨으로써 오는 그 되게 신선한 충격이 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정치 당선이 안 됐다라는 말은 반대편이 정치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투표자 입장에서는 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미는 사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된 공약을 펼칠 사람과 몇 년을 함께 이 커뮤니티를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것들을 보면서 아, 정치는 정말 쉽지 않구나. 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옵티마이즈에 최적화된 상태랄까? 요런 그런 그 컨플릭트 충동들이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다양한 뭐 그 국가 부처에 활동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 실제 사회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게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좌절됐을 때 또 다른 플랜을 세우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맞지 않구나. 그리고 여기는 당선이 되면은 이제 너무 좋지만 당선이 안 되면은 그 전까지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보상을 따로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의 결과값이지. 또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가 당선이 되지는 못했지만 버니 샌더스의 상당한 목소리가 상당한 지지력이 아직까지 이 영향을 끼치고 있듯이 그런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정치 사람들의 기싸움이 진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이 그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와 얘기를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 뭐 유권자가 부탁을 해 이럴 때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우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 국회에 관련된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한 말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아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고 되게 생각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 생각한 게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가 사실은 돈 싸움이거든요. 미국 정치는 진짜 돈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구조적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거와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아, 같은 하나의 투표 딱 한 사람만 찍을 수 있지만 1인 1투표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불평등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런 것들을 잘 못 견디겠다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면 경제학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경제학으로 바꿨습니다. 경제학은 조금 더 수학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경제학을 하다 보면은
되게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뭐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보지 못했던 함수, 계산 이런 프랙티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뭐 사회학에서도 물론 다양한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리서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경제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이 경세재민의 줄임말이에요. 경세재민이라 하면 이게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교적 사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말이죠. 사실 이코노믹스는 그리스 어원에 따르면 하우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경제의 개념은 한 가정의 재화를 잘 다스려서 운영하는 건데 아시아권에서는 이 경제라는 게 한 가정을 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경제 공부가 재밌구나. 근데 또 어렵기도 해요. 동시에 이제 사상적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려고 하니까 어떤 모델이 어떤 공식이 필요한 계산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바꾸게 됩니다. 바로 환경경제학으로요. 경제에서 왜 갑자기 환경경제로 바꾸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OPT라고 유학생들한테 졸업한 시점에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스템 메이저, 스템의 약자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입니다. 요 스템 메이저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2년을 더 줘서 총 3년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환경경제학은 조금 더 스템스러운 경제예요. 그리고 2년을 더 준다고 하니까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유학생이라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스템에 내가 속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문과를 나왔었고 수학을 좋아하긴 했었지만 즐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딱 답이 떨어지고 재밌다 정도였지 나랑 잘 맞다라는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스템은 미국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국가 기초산업과 국가 발전, 국가에 돈 벌어주는 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네들은 유학생이지만 너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는 유학생이지만 너의 그 능력을 높이 사서 2년 더 일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의 똑똑한 재능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 써주고 너도 여기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요즘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생긴 지 1년인가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올해 데이터 사이언스로 졸업하는 첫 졸업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뭔가 데이터 사이언스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바로 약간 통계와 컴퓨터 공학의 중간입니다. 통계를 할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저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애널리티카 사건 아시죠? 그게 또 완전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거고요. 구글이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정보들을 모으잖아요. 그것도 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걸 또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 커다란 범주를 뜻합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전공이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뭐 콜롬비아 대학도 아주 얼마 전에 생겼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 전공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이 전공은 부전공으로 확실히 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 대학원들도 이제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1년짜리 대학원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돼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잘 벌 수 있고요.
또 이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의 단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때 요 성장 방향 있잖아요. 뭐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면은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 커리어 패스가 있는데 이건 아직 조금 새로운 단계라서 승진을 뭐 많이 못하지만 일단 초봉 자체가 세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한번 알아나 보자. 한번 이런 스킬을 배우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려워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코딩 수업도 듣고 수학으로 이제 수학 중에서 리니얼 알지브라가 코어 엘리먼트인데 그걸로 또 코딩하는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에틱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식의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식의 사상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얘기를 했죠. 이 중에서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쏙쏙 챙기시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댓글 읽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댓글이 큰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뭐 전공 하나하나 또 인기가 좋으면은 잘라가지고 영상도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회학에서 정치학 조금 공부하다가 경제학에서 환경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또 저는 환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환경에 관련된 NGO에서도 오래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연구도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짧게 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환경에 갑자기 뜬구름 잡기 간 게 아니라 저의 관심사가 또 경제학과 합쳐지면서 괜찮다. 또 저희 학교 이 전공 이름이 더 길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관한 공부도 같이 하거든요. 이 전공 안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금상첨화다 해서 지금은 만족하고 여기서 정착을 해서 이 전공으로 졸업을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